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리플코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결국 폭락으로 끝난 8월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두 자릿수로 뚝 떨어졌다. 자, 이게 오늘 날짜로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리플코인 또한 당연히 비트코인, 미 코인 시장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이 비트코인이 두 자릿수 떨어졌으니까 리플도 당연히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겠죠. 자, 뉴스의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리플 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승소도 소용없다. 리플 13%의 하락. 해당되는 솔라나도 뚝 떨어졌다. 자, 이렇게 하방 압박을 많이 받는 요인들, 어떠한 요인이 있었나? 자, 8월 말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텔레그램 설립자가 구속되는 사태가 나옵니다. 자, 텔레그램 설립자 체포에 러시아 정보 당국도 바짝 긴장했다. 이게 8월 31일 날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 구속되었던 부분은 8회에서 8월 25일 날 나왔던 이벤트입니다. 자, 텔레그램 설립자가 체포된 것이 왜 코인 시장과 연결이 이렇게나 클까? 자, 이 부분 한번 보시죠. 텔레그램은 이미 이 가상자산 시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4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9월 1일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인데 해당되는 텔레그램 설립자가 잡히는 시점부터 비트코인의 하방 압박이 시작했고 이더리움도 하방 압박을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게 아닙니다. 이 전까지 상승력을 높이는 부분이 있었다가 다시 이때 이후로 하방 압박을 가져왔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건 비트코인입니다. 마찬가지로 8월 26일까지 상승력을 조금씩 높이다가 다시 한번 하방 압박을 받는 사태가 비트코인이 보여줬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솔라나 또한 마찬가지, 해당되는 리플 또한 마찬가지, 이더리움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8월 달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마감을 하게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리플코인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나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형성이지만 800원부터 750원 사이,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750원까지 하방을 봐야 되는 이벤트가 시장에서는 조금 더 피로감을 쌓이게끔 만들지만 750원 라인까지 봐야 된다는 이유는 확실하게 우리가 매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 보이시죠? 이 단가들을 기억하시면서 적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날짜 리플코인 1.18% 현재 시점에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으로 나오지만 이 부분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다 같은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을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차트 설명 여러 번 해드렸는데 우리가 하방 압박을 받고 다시 한번 들어 올린 부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이때 뭐였습니까?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 때문에 엄청나게 하방 압박 받다가 V자 반등을 통해서 올려놨죠. 어디까지? 800원 위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SEC랑 리플 이제 조만간에 미국 법원에서 결정 나겠습니다. 라는 그 기대감이 800원을 끌어올렸죠. 근데 비공개 회의를 엄청나게 한다고는 했는데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자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뭐였습니까? 바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었다. 이 부분이 시장을 650원 밑으로까지 떨어뜨려 놨습니다. 근데 재차 반등하죠. 이때가 뭐였습니까? 말 그대로 리플과 SEC 법원에서 결정 났습니다. 리플이 이겼습니다. 라는 소식과 함께 900원을 바로 돌파해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800원대 들어왔던 물량들은 어떤 부분에 한번 왔었습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800원 라인까지 끌어갔다가 650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엄청난 공포감이 자극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단가만 오면, 내 본전만 오면 나는 매도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매도 시점이 나오죠. 그래서 이 800원 라인을 유지하다가 재차 750원까지 떨어뜨렸던 이유, 바로 텔레그램 CEO가 잡혔다. 그 부분에 이 텔레그램에서 해당되는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크게 압박감을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었다. 근데 이 750원은 유지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떤 건지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SEC 건 어떻게 해소가 되고 있는지 SEC 건이 10월 초까지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앙소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리플 코인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뭐가 있는지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지금 이 750원과 800원 이 라인대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멘텀 중에 뭐 CBDC의 디지털 화폐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세 번째로는 IPO ETF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이 모든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앞으로의 수익 구간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는 이 박스권 라인에서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무료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여기 아랫부분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단 전화번호에 1번 아니면 아랫부분에 링크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무료니까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코인들, 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자릿수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블랙록이라는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는 계속적으로 사모았다. 라는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 보시면 블랙록은 이번 주에 2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그리고 8월 31일 날 전날 비트코인 ETF의 현물 ETF 순유출입은 무과되었다. 자, 블랙록이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블랙록 비트코인 ETF를 계속적으로 사모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말 그대로 시장에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려면 이 비트코인 ETF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 블랙록이라는 것은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주시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시장이 이렇게나 하방 압박 받을 때 블랙록은 사 모았다라는 거 확실한 저점일 경우가 매우 높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겠죠. 마찬가지로 리플 코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리플 코인의 시세 9월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소송이 해결된과 동시에 금리 인하에 결합될 땐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 그대로 SEC와 리플은 소송이 해결되었다. 미국 법원에서는 이미 과태료를 부정했고 말 그대로 개인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다. 기관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미국 법원이 이미 결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SEC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순응할 수밖에 없고 리플 또한 마찬가지로 둘 다 서로 이겼다 자축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9월 전망은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소송이 해결됐고 금리가 인하되는데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올까? 말 그대로 9월을 시작하기 전에 8월 달에 확실한 자리를 잡고 포트를 설정하고 가려는 고래들의 움직임일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이 SEC 건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SEC 건 여러 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SEC 리플 소송에 항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8월 28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SEC는 리플 소송에 항소 결정은 쉽지가 않다. 그리고 9월까지 보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인 거는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미국의 기관 중에 하나는 CFTC가 있습니다. 상품선물위원회거든요. 이 두 가지에 얘네들의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SEC는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을 모두 증권성으로 교부 지으면서 80%가 모두 증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CFTC는 뭐라고 하죠? 리플뿐만 아니라 80%가 되는 코인들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어떠한 의미를 합니까? 미국의 기관들에서도 서로 의견이 틀린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만큼 SEC는 얼토당토안한 이유로 리플을 잡아뒀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는 어떠한 결정을 합니까? 가상자산 10개를 계속적으로 증권성 입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포기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도 노선을 바꿨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 말인즉슨 SEC는 더 이상 가상자산 시장을 밀어넣을 수 없다. 증권성 여부로 교부지으면서 계속 소송을 걸 수가 없는 부분을 이들었고 2024년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10월 초까지 항소할 가능성이 있는 SEC지만 다음 달 11월 대선을 위해서 항소를 안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민주당 후보가 노선을 바꿨다라는 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관용을 더욱더 넓힐 수 있다라는 거. 왜?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공화당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민주당 캠프에서도 당연히 이유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날짜로 이러한 이벤트가 나왔는데 자, 락업 해제 물량 다들 아시겠지만 해당되는 리플은 해당 매월 초에 에스크로 물량이라고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자, 9월 1일 날짜 3억 개가 락업이 해제됐고 2억 개가 락업 해제됐고 5억 개가 락업 해제됐습니다. 토탈 10억 개의 리플이 락업이 해제됐다. 이게 큰 의미를 부여합니까? 물론 락업이 해제됐다라는 거는 당연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락업 해제는 이제는 매도하게끔 만들어졌다. 자,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지금 매도를 하려고 딱 보니까 단가가 얼마입니까? 760원대예요. 자, 1000원 라인대를 뚫어도 부족한 망정에 760원대에 락업 물량이 풀렸다고 해서 그냥 매도를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불과 지난달만 해도 똑같은 내용이 있죠. 지난달 8월 3일 날짜 그리고 8월 2일 날짜로 5억 개, 2억 개, 3억 개, 토탈 10억 개가 락업이 해제됐습니다. 근데 같은 날 8월 2일 날짜로 어떻게 됩니까? 리플은 재차 락업하는 물량이 얼마예요? 7억 개가 또 락업이 돼요. 왜 이렇게 조절을 하는가? 리플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은 조절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시장에 풀리는 물량과 시장에 덜 풀리는 물량을 조절하면서 그들의 단가를 조절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말도 많은데 리플은 태생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유통되는 물량과 시장이 조절되는 물량을 조절함에 따라서 무리하게 올라가거나 무리하게 내려가는 부분을 막겠다라는 부분이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가를 조절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악의적인 부분도 말이 많지만 리프는 원래가 이렇게 움직였었다는 거. 7월 달도 6월 달도 5월 달도 움직였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10월 달에도 또 한 번 락업 해제가 되고 또 한 번에 락업이 되고 이런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니플 코인 SEC권도 해소가 되었으니까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인가? 니플을 두고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니플입니다. 왜? 기술적 지표가 회복되었고 상승의 반전 신호가 움직이고 있다. 2030년까지는 2.5달러 전망이고 장기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0.3달러 추락 또는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장기 통화 끝에 여기까지 간다. 과감한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니플로 하여금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 니플이 되었다는 건 그만큼 투자가 확실한 투자의 관점,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SEC권이랑 어떻게 해소가 되었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2022년도부터 이 리플 코인은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던 시점이었습니다. 1달러까지 올라갔던 코인이 1000원도 못 뚫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했었죠. 자, 이 라인이 1000원대 라인입니다. 뚫었다가도 다시 내려오는 결과치를 갖고 왔던 게 바로 리플이었어요. 왜 이렇게 뚫었다가 내려오고 뚫었다가 내려오고 뚫었다 내려오고 뚫었다 내려왔을까? 당연히 SEC와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 100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저항 라인이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는 측면이 맞습니다. 그러면 재차 1000원을 뚫고 올라간다? 1000원을 뚫었다면 이 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는 건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시점, 새로운 변곡점이 발생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때요? 앞으로 시장 전망을 더욱더 큰 폭의 상승력이 나오려면 이 1000원을 뚫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1,000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 부분이 9월 달에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라는 이벤트, SEC와 니플의 소송 종료라는 이벤트가 겹쳐지게 되면 그 슈팅금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을 우리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 말 그대로 리플 코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1,000원 이상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투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1,500원 이상, 2,000원 이상이신 분들은 가만히 내 매입 단가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이 박스권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리고 수익권을 만들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 이 모든 부분들을 지금 이 박스권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리플 코인의 영상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문자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하나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전략도 같이 받아도 충분하다 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영상이 조금 길거든요. 끝까지 꼭 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보시면 해당되는 리플 어떻습니까? 증권이 아니다. 이제는 리플 법원 판결로 반전의 이미지를 갖고 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IPO, ETF 계획에 껑충 뛰어 올라간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CBDC도 있습니다. CBDC는 뭡니까? 디지털 화폐라고 하죠. 자, 디지털 화폐 이거 언제 개발하냐? 아직 먼 미래적인 이야기 아니냐? 근데 지금부터 개발을 해야지 미래에 사용을 하겠죠. 어떤 의미냐?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합니까? 이용 안 하죠. 저 동전 구경 못한 지 꽤 됐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신용카드로 이용하죠. 근데 신용카드에서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뀌고 있는 시점을 말을 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글로벌 국가들이 모두 CBDC를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거. 왜?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리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죠. CBDC를 할 것이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무게 추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조금 더 쏠려 있습니다. 근데 CBDC를 아예 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 왜?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들이 CBDC를 개발한다면 미국 또한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마찬가지로 달러와의 연동 관계가 높다.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있죠.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인 코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결과치가 만들어낸 사실이라는 거. 더군다나 또 뭐가 있습니까? IPO도 있고요. ETF도 있는데 여기서 IPO는 주식시장에 상장을 말하고 ETF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펀드의 상장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부분을 만들어냅니까? SEC와의 연결관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다 라고 말 수 있죠.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SEC랑 리플이 사이가 안 좋으니 이 세 번째 모멘텀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SEC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SEC의 힘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SEC를 버리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미국의 기관인 SEC 위원장은 25년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내년에는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24년도 연말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한 게 리플이고 그래서 미국의 국채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 것도 리플입니다. 그러면 25년도 들어와서 SEC 위원장이 사임한다. 그러면 IPO와 ETF는 정말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현재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의 모멘텀 중에 일부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던 리플과 IMF는 협력을 해서 팔라우 국가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 이게 팔라우 국가가 얼마나 크냐, 작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리플과 IMF가 협력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IMF는 말 그대로 국제통화기금입니다. 국제통화기금과 리플과 어떻게 손을 맞잡고 협력할 수 있을까? 그만큼 리플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강하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팔라우 국가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리플과 IMF는 이전부터도 계속적인 CBDC의 도입 관련해서 논의를 펼치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고 해당되는 코인 거래를 하면서 얼만큼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냐, 상승에 대한 재료가 뭐가 있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냥 말 그대로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기본적인 분석까지도 마친 다음에 기술적 분석인 차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니플코인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여전히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고 주봉상 보더라도 이 박스권을 언제 돌파하냐? 이 박스권이 1,000원 라인인데 이걸 돌파해야지 상승이 확실하게 나올 건데 언제 나올 것이냐? 이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현재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고 니플의 모멘텀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으니 그의 니플도 같은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박스권 라인에 갇혀 있을 때 우린 매수와 매도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니까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같이 확인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살펴가시면서 매입단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매입단가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좀 길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셨던 모든 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래 부분에 따봉 버튼 꼭 눌러주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제가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문자 보내는 게 번겁다면 아랫부분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